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수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방수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방수제, 그죠? 방수제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방수제잖아요, 그죠? 발수제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 다시 되밀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그냥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수제가 되겠지만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 밀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발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수제. 자, 그래서 방수제보다도 이 발수제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발수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발수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치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약. 치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양치하다가 치약이 바닥에 우리가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이 표면에 묻어있던 이 물기가 쫙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을 직접 여러분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발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수제하고 발수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발수제가 훨씬 더 물을 차단하는 성질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세제가 되겠고,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와 같은 것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거는 양이온계 계면활성제가 됩니다. 그죠?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거는 양이온계 계면활성제가 되겠다. 그 다음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트리트먼트제의 유화, 섭연제로서 모발이나 피부에 침투, 촉진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온화되지 않는, 그죠? 이온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이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20번이죠. 그죠? 20번. 20번에 보면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활성제, 이렇게 보면 비이온이라고 하면 이온화가 되지 않는, 그죠? 이온화가 되지 않는 계면 활성제를 의미합니다. 이온화가 되지 않는 계면 활성제, 그죠? 이온화가 되지 않는 계면 활성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띄고 있겠죠. 비이온계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 이온이라고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1번에 보면 계면 활성제의 작용입니다. 계면 활성제의 작용. 계면 활성제의 작용. 계면 활성제의 작용.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이와 같은 작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빨래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정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섭윤작용, 침투작용, 유화작용, 섭윤작용, 그 다음 침투작용, 그 다음 유화작용, 섭윤작용, 침투작용, 유화작용, 분산작용, 그 다음에 기포작용, 그죠? 기포작용, 그 다음에 가용화작용.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척작용.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세정을 할 때, 그죠? 세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 기술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일반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위, 내, 폐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기술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 했습니까? 침투작용, 그 다음에 침투작용 맞습니까? 침투작용, 그 다음에 분산작용, 침투작용, 분산작용,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침투작용, 그 다음에 분산작용, 분산작용 이 앞부분에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침투작용, 그 다음에 흡착작용, 흡착, 침투, 흡착, 분산, 그 다음에 유화현탁 작용이다. 이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효과가 되겠고, 밑에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침투작용, 흡착작용, 분산작용, 유화현탁작용. 이게 우리가 기술적인 효과다라고. 자, 여기 보면 침투 나오죠. 그 다음에 유화현탁 나오죠. 그 다음 분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흡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섭연작용, 흡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섭연작용. 흡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섭연작용이다. 이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해되는 성질을 의미하죠. 용해. 맞죠? 서로 섞이는 작용을 우리가 가용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기포작용을 하게 되면 기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뭐가 된다 말입니까? 세척이 잘 된다. 기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척력이 높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 세척 작용이 좋은 것이니까 침투가 우수하고 유화, 현탁작용, 분산이 잘 되고 그 다음 흡착이 잘 되고 서로 용해하고 이와 같은 성질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계면활성제의 간접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간접작용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약알칼리성 세제가 나옵니다. 약알칼리성 세제. 센 물에도 세탁이 잘 되게 하고 약알칼리에 잘 견디며 때가 많은 옷을 빨기에 적당하며 중질 세제 또는 무거운 세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약알칼리성 세제를 중질 세제, 무거운 세제라고 이야기한다. 자,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우리가 2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3번. 약알칼리성 세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중질 세제. 그렇죠? 네, 중질 세제. 중질 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중질 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무거운 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세제. 그죠? 무거운 세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자가 이게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그렇죠? 그러면은, 약알칼리성 세제라고 하는 것은, 중질 세제. 그죠? 중질 세제가 무거울 중자를 썼기 때문에 무거운 세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세제다. 이것을 우리가 중질 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중질 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에 세제는 액성에 따라 약알칼리성, 알칼리성, 중성, 약산성, 산성 5가지로 분류되고,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치시고, 중성을 나타내는 세제를 중성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성을 나타내는 세제를 우리가 중성세제, 일반적으로 비교적 제거하기 쉬운 오염물이 부착된 세탁물이나 손상 혹은 자극을 받기 쉬운 세탁물을 세정해도 세정하도록 설계된 경질세제가 중성인 것이 많기 때문에 경질세제 또는 가벼운 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알칼리성 세제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이 경질세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경질세제. 경질세제라고 하는 것은 가벼울 경자를 쓴 것입니다. 가벼울 경자. 이걸 우리가 가벼운 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세제. 가벼운 세제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